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는 소설 같은 연애 결혼을 꿈꿨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집안도 비슷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연애 기간을 뛰어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사주신 카센터로 돈을 벌었고 저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용학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지라 서로가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했어요. 저희 부부의 초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서로 각자의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찾아가 돈은 각자 내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도 2명이나 낳고 살게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돈이 있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도 절대 져주지 않았고 남편도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랑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는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룸살롱을 다녀온 것을 저에게 걸린 겁니다. 본인 말로는 2차까지는 절대 안 갔다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싸웠고 구박을 했더니 자신은 정말 떳떳하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집을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하루 이틀만 지내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계약해서 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카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각자 따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면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했던지라 별거가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별거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짐을 하나씩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걸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5년이나 지난 이야기로 또 싸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반기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수험생식이라 그냥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애들 때문에 참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5년이나 넘게 별거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냈더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진 셈이었죠. 부부관계도 없었고 그냥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혼자 해결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 말고는 서로 돈은 각자 알아서 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큰 수익이 나서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자해놓은 것과 주식들까지 합치면 제 명의로 된 금액이 3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돈 500만 원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미워도 남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 인간이 돈 좀 갑자기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전주 같은 세력들이 먹는 도박 같은 곳에 투자를 했다가
글쎄 돈을 다 날렸다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 살아생전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던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얼마나 날렸나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돈만 빌려달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건물 대출 이자도 당장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저한테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밥상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돈을 벌면 이런 데 써야지. 이러니까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등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장모님이 어찌 키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다 폭발해서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걸 빌미로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네요.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1년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5년 전에 나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짐을 따로 챙겼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저랑은 서로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었는지 이제는 명절 때도 친정에 안 오고 시댁에도 오지 말라며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나간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여자도 생겼는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사실 동네에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별거 중인 것이 진작 소문이 퍼져서 대부분 알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당신 불륜으로 이혼 소송할 거야 라고 하니 웃기고 있네. 당신과 나는 이미 결혼 파탄난 상태라 이혼해봐야 이혼 사유도 안 되는 거 몰라?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은 둘째치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 진짜 정 떨어지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네. 그놈의 더러운 돈소리 왜 안 하나 했다 라며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성질만 내고는 전화를 말없이 끊길래 그때부터 이 더러운 인간과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저와 안 주려는 쓰레기 남편인 인간은 계속 부부끼리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제가 정신병이 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음해하며 자기는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정신병이 있어서 매번 자기만 보면 돈 달라고 한다며 저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시댁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와서 말하기를 왜 자꾸 네 남편 괴롭히니? 오죽하면 내 아들 멀쩡한 집을 냅두고 뛰쳐나와서 따로 살겠어? 라는 말에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에 달려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님, 저는 남편한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 큰 돈을 받았으면 송금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줬다며 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카센터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써붙이고 장사를 방해하며 돈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름가량 싸웠을까요? 제가 으름장을 놨어요. 어차피 네가 내 이미지를 인간이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돈 줄 때까지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인간의 끝을 보여주겠어 라고요. 정말 사채업자 마냥 매일매일 지독하게 찾아가니 이 미친 인간이 정신병원에 넣어놓겠다며 사설업체를 데려와서 저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은 저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이미 준비를 다 했더군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은 다 배우자 것이 되니까 빚진 돈도 안 줘도 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나 봅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은 정신병원에 진짜 제가 정신 이상자고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받아서 힘들다고 병원에서 알려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를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아들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남편 놈과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남편 말만 믿고 했다고 몰랐다면서 싹싹 빌었고 남편 놈은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남편 놈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도 처음으로 들어간 경찰서가 겁이 났는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다며 시부모를 통해서 2억 빌린 돈을 그때서야 돌려주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 이것만 주는 거냐고,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또 시부모를 통해서 1억을 추가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며 합의했으니 도장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은 없겠지만 네가 한 것도 없으니 우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랑 재산은 다 전부 내 거라니까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다가 그 좁은 감옥에서 썩으라고 협박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감옥에서 썩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감옥만큼은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어차피 받을 건 싸그리 모두 받았으니 선처 탄원서를 냈고 이 인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어요. 그 이후로 이 인간 겁나서 저한테는 훨씬 조신합니다. 저도 돈을 받았고 이혼 이자료도 두둑히 챙겼으니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얽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아직도 종종 납치되어 감금이 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세요. 비록 혼자 살지언정 정말 인생의 반쪽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